자, 오늘은 이제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대로 NPL은 사실상 이 썸네일을 제가 수익 냈는데 왜 폭망했느냐, NPL로 수익을 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쳐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고, 아직도 NPL로다가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폭망했다라고 썸네일을 달았어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NPL입니다. 자, 경매 예정 물건을 제가 오늘 아침에 과연 경매 신청해서, 신청했다 그래서 예정 물건이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신청한 물건들이 아직은 빠졌어요. 이게 신청을 한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이것저것 검토하고 시간이 좀 걸려서 서류를 완벽하게 저희가 다 낼 거 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그때 가서 이제 경매 신청, 예정 물건으로 이제 경매에서 올리는 거지, 신청만 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올린 것 중에서 지금, 아마 상당수가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7,959개 중에 저희가 올린 건 빠졌는데, 저희 것만 빠졌겠느냐? 경매 신청된 건수들이 요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정 물건에 올라오지 않고 지금 현재 신청돼서 곧 이제 올라갈 거, 예정 물건에 이제 다 서류가 맞춰서 심사가 끝나서 올라갈 예정 물건도 여기에 상당수가 이제 올라가면 아마 이 이상으로 물건이 증가할 것 같은데, 예정 물건이 22,000개가 된다는 거는 거의 23,000,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숫자는. 자, 이런 예정 물건들이 경매를 앞두고 있는 건 예정 물건. 그리고 경매가 들어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자요, 이자. 원금 포함해서 이자를 갚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갚지 못했으니까는 저희도 마찬가지야. 저희 채무자들이 채무자하고 저희하고 원한 살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할 리도 없고, 다만 약속된 이자를 안 주기 때문에 저희는, 약속한 대로 그분들이 대출해 갈 때 계약서 도장 찍은 대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경매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우리들이 빌려준 돈을, 채무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채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돈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자 폭탄이라고 제가 여기서 달았는데, 지금 이자가 2배 가까이, 보통 대출이 2, 3억 있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3, 40만 원. 조금 더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심하게는 100만 원 단위 이상으로 이제 이자가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저께도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평균적으로 남편 월급이 400만 원인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자가 한 150 정도여서 원금하고 같이 상환을 해서 그래도 남은 250 갖고 애 하나 키우면서 생활을 했는데, 이자가 올라가면서 월 상환되는 이자 원금이 200, 한 3, 40만 원, 한 80만 원 증가하다 보니까 400만 원 수입에서, 남편 수입에서 갑자기 80만 원이라는 돈이 이자로 더 나가야 되다 보니까 줄일 때가 뭐가 있겠습니까? 줄일 때는 한 곳밖에 없죠. 식비. 그러니까 외식도 안 하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이제 그런 가정을 보여줬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가 아니라 그분들은 그럼에도 월 수입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월 수입을 넘어가 버리는 이자 부담이 되는 분들은 연체가 어쩔 수 없이 가속화 되겠죠. 연체 가속화되면은 제가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여드린 대로 결국에는 NPL 폭탄이 우수수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NPL 폭탄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어쩔 수 없이 NPL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연체가 많아지면 결국에는 그 근저당 채권 대부분이 근저당인데, 근저당 같은 경우 결국에는 수익이 안 나는 거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게 NPL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경매가 많아지면 NPL 많아지는 거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NPL은 수요 공급 원리 원칙이 맞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요 공급 그 곡선을 보면은, 공급이 늘어나면은, 그쵸, 아니, 수요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고, 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고, 그게 가격 법칙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는 걸 배우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수요공급 법칙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에서 만나는 접점이 있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NPL은 그렇지가 않아요. NPL이 늘어난다 그래서, NPL이 늘어나니까, NPL이 많아지면 NPL 가격은 떨어져서, 그 홍티경매 같은 이 금감원 대부업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려는 NPL, 우리한테는 싸게 사올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그런 변화는 있지가 않아요. NPL은 수요 공급 곡선에 맞지 않다. 얘네들은 그냥 많아지나 적어지나 지금 상태 그대로 간다. 오히려 지금이 더 안 좋다.
모르는 분들은 와 이자가 올라가니까 대부업 좋겠다. 저한테 이제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자가 올라간다고 우리가 좋은 게 있습니까? 지금 은행 금리가 5%, 6%에서 뭐 새마을금고는 9%, 10%, 저축은행이 13, 14% 받는데 뭐 한 몇 프로씩 올렸어요. 뭐 4, 5%씩. 근데 이 대부업체는 상한선 20%에 묶여가지고 20% 이상을 올릴 수가 없고 그냥 지금 그냥 현재 받고 있는 그대로 받고 가는 거예요. 올릴 수가 없어요. 올라갈 때가 있어요. 올리지. 더 받을 게 있어요. 더 받지. 이미 꼭대기까지 찼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업은 이자가 올라간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다. 많은 대부업체들이.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1금융권 NPL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1금융권하고 NPL을 뭐 살 수 있다고 아직도 그렇게 헛소리 하는 분들이 많은데 1금융 NPL을 어떻게 삽니까? 아, 옆에 우리은행이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지금 여기 강남지점 우리은행 여기도 분명히 우리은행에서 대출해주고 이자 안 들어오는 물건 있을 거예요. 아파트든 빌라든 뭐 부동산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지점장님한테 가서 지점장님 우리 이웃사촌인데 그 연체된 그 근저당 내가 조금 뭐 원금 이상은 내 드릴 테니까 좀 주세요. 원금 다 주고 오늘까지 좋아 이자 드리겠다. 근데 여기 지점장님이 그래요? 홍티경매한테 팔면은 우리 부실 털고 좋겠다.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아요. 우리은행은 자체적으로 여기 강남지점에서 홍티경매한테 NPL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넘겨야 되니까. 지점에서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본점으로 넘겨야 돼요, 무조건. 예, 그러니까 홍티경매가 우리은행이고 강남지점이건 반포지점이건 뭐 사당지점이건 뭐 어느 지점에 우리은행 뭐 지점장 아닌 지점장 할아버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점에서 부실난 NPL을 사올 수가 없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여기 썬 대로 차체 유동화회사로 넘기는 거예요. 요즘 작년부터 저는 조금 뭐 징조라고 하면 뭐 이렇게 갑자기 아파트가 떨어지고 이자가 올라갈 거라는 뭐 이자가 좀씩 올라갈 거라는 징조는 뭐 다 있었으니까 뭐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닌데 근데 희한하게도 1금융권에서 자체 유동화회사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유동화회사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규모를 대폭 키우고 있어요. 자본금을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자체 유동화회사를 늘리고 있는 거야. 그런 거는 기사가 안 나오죠. 왜 유동화회사 그럼 일반 사람은 모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알죠. 여기 있으니까 이쪽 바닥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유동화회사를 키우네. 확대해가고 있네. 네, 그게 바로 돈이 되니까 얘네들이 어차피 남 줄 수는 없고요. 자기네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어차피 뭐 남을 주지 않더라도 뭐 자기들이 만든 유암코라든가 대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기지 않고 야 우리 거 그냥 우리가 하자. 그래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부 자체 유동화 만들잖아요. 신한은행 전부 자체 유동화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예. 자 물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보면은 구로동의 신도림 테크노마트예요. 자 4회 이상 유찰된 물건 중에 제가 오늘 고른 겁니다. 감정가 9,200인데 지금 2,400이에요. 11월 16일 내일 모레 진행입니다. 근데 근저당권자가 누굽니까?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에서 뭐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몇 개를 잡아서 1억 8천을 대출해 줬는데 제가 볼 때 원금이 뭐 한 1억 4천? 80%니까는 120%, 뭐 1.2로 나누면 뭐 1억 한 5천 정도 되겠죠. 1억 5천 정도 원금이 될 텐데 원금 회수 불가능합니다. 이거. 예, 불가능해요. 근데 농협이에요. 그러면 제가 농협에 연락해서 이 NPL 주세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농협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삼성구 지점인데 이건 자산관리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럼 제가 농자산하고는 또 워낙 인연이 있으니까 제가 연락을 해서 부장님, 팀장님 지난번에 그 뭐 거래했던 누굽니다. 이쪽에 이번에 테크노마트 이거 주세요 그러면 이건 줄 거예요. 이거는 적당한 가격만 되면 얘는 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에 가져가란다고 이러면 가져가시겠어요? 안 가져가죠. 떨어진 이유가 있으니까. 테크노마트 가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 현실을. 예.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종로에 있는 거예요. 종로 인수동에 있는 인이동. 종로에 있는 주상복합 지하에 있는 상가인데요. 요거 상가인데 근데 보시면은 국민은행에서 감정가는 6,800만 원인가? 근데 국민은행에서 채권채액 6,400이니까 아마 원금은 5,000좀 되겠죠. 근데 지금 4번 유찰돼 갖고 5번째 진행이요. 이건 내일입니다. 내일. 아니 11월 10일 유찰돼서 12월 15일이네. 내일이 아니라 12월 달. 근데 지금 현재 최저가가 2,400인데 국민은행에서 대출해 줬죠. 한 5천 가까이. 이것도 국민은행도 원금 손실이에요. 그 국민은행에서도 유한코로 넘어갔거나 어디로 넘어갔겠죠. 이 채권이. 국민은행 영등포 지점하고는 우리가 계약을 못하고 영등포 지점은 권한이 없고요. 이미 넘겼어요. 본점에. 그 본점으로 넘겨서 본점에서는 얘는 분명히 유동화로 넘어갔을 텐데 그러면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유동화, 유한코든 어디든 그런데 연락해갖고 이 채권 사겠다 그러면 한 2천만 원에 팔래요 그러면 팔 수도 있을 거야 걔네가.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거 2천에 사시겠어? 이거 2천 사가지고 이게 낙찰이 될까? 이런 거는 못 사죠. 이런 거는 준다, 그냥 거저주면은, 글쎄, 법무비 내고 한번 갖고 와 볼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걸 돈 주고 사그라면 사가지 않겠죠. 그거는 NPL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경매만 조금 알고 경매에 입문한 사람조차도 이 물건을 낙찰 받으라고 소개하면은, 아마 욕 얻어 먹을 겁니다. 왜 이런 걸 받으라고 하냐고. 그쵸?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유찰 4회 이상 NPL은 지금 이게 4번 이상 그 유찰된 물건들 중에서 그 속에 있는 근저당권 NPL 같은 경우는 오늘 당장 이거 제가 지금 보여드린 2개, 요거 홍티경매가 살게요라고 매수양 제출하면은 바로 연락 올 거요. 이건 매입 가능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매입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입 못하죠. 돈이 안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게 입찰자가 나오겠어요? 이거 어떻게 매입을 해? 못하지. 눈먼 사람이 입찰하면 모르겠지만 요즘은요, 눈먼 사람이 없습니다. 점점 갈수록 정보화 시대, 지금 뭐 인터넷 치면 모르는 게 어딨어요. 이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처럼 뭐 현장에 가보지 않고 누구 얘기 들어봐서 진짜 그럴 것이다, 아니에요. 현장에 안 가봐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는 눈이 이제 비슷해요. 전문가가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입찰자가 없을 거라는 거는 그 누구도 다 알고 있다. 자, 입찰자가 없는 물건은 결국엔 현실적인 가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물론 예외는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유찰 4번 된 거라고 다 소위 말해서 정말 가치도 없고 진짜 쓰레기 같은 물건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요거 경주 4개 2024개에 4139. 와, 이것도 몇 번 떨어진 거야? 3억 5천짜리가 유찰이 이것도 몇 번이야? 4번 됐네. 34%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취하가 됐죠. 취하가 됐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자, 하나은행에서 2억 8,800, 원금이 2억 4천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등기부등본 밑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지? 여기 보시면은 홍티경매가 저기 생전 처음 질권자로 투자했어요. 회원들하고 함께. 여기 회원들 위에 3명 있죠? 그다음에 백, 임한백, 저도 안 보이네. 임땡땡, 한땡땡, 백땡땡, 이분들하고 홍티경매하고 같이 투자해가지고, 이 채권을, 송울자산 대부가 이 채권을 갖고 왔을 때 저희가 질권 투자를 했어요. 얼마 안 됩니다. 얼마에 샀느냐?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까지 다 까면, 이건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확 넘어가야 되겠다. 근데 보여드리지 뭐. 예, 뭐 다 아는 건데요. 뭐. 자, 1억 2천에 샀습니다. 1억 2천에. 요거 1억 2천에 사온 걸 저희가 1억 800만 원 투자했어요. 여기다가.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건 빨리 넘기고. 자, 1금융 NPL은 이것도 보시면은 잘 보시면 여기 채권자가 어디입니까? 하나은행인데 유동화 회사네? 그쵸? 하나은행하고 다이렉트로 거래를 못 해요. 유동화 회사를 거쳐서 거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뭐 대입변제는 예외겠죠. 대입변제는 뭐 은행 지점하고 할 수 있으니까. 대입변제라는 거는 채권자 빚을 우리가 대신 갚아주고 채권자 지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돈을 대신 갚아주고, 대입변제는 뭐 채무자가 동의를 하고 은행에서 동의를 하면 뭐 우리가 홍티경매가 대입변제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대입변제 기법이라고 하는데, 기법이 어디 있습니까? 홍티경매 제가 예전에 NPL 스터디 했던 대로 계속 그 소유자한테 편지 보내고 찾아가서 우리가 대입변제 할게요라고 하는 건데, 근데 대입변제 하면서 이자가 올라가는 대입변제를 채무자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진짜 이 물건을 놓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선 대입변제가 힘들겠지. 제가 대입변제는 또 기회가 돼서 한번 조만간에 빨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도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 자, 대입변제 여기 넘어가고, 시간상. 결국에 홍티경매 같은 그런 대부업체는 그 1금융권 그 공룡 같은 그들만의 리그에 우리가 끼어들어갈 수는 없고요. 우리가 끼어서 할 수도 없고, 그럴 만큼의 능력도 안 되고 끼워주지도 않아요. 일단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끼워주는 건 아니니까. 결국 뭐 프로리그에 진짜 초등학교 리틀 야구단에 가서 프로야구에 함께 하겠다고 그 깝죽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자격이 안 되고, 결국에는 홍티경매 같은 대부업체는 2금융권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뭐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또는 뭐 같은 대부업체끼리 이런 NPL을 매수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NPL이 많아지나 적어지나 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게 같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1금융권에서 은행들이 자체 유동화 회사를 확대시키면서 자본을 늘려나가고 할까요? 연체자가 증가할 거라고는 얘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부실난 것들을 이제 남주지 말고 자기네가 뭐 처리하겠다. 우리끼리 처리하겠다. 우리는 우리 거. 우리은행 건 우리은행끼리. 신한은행은 신한은행 건 우리끼리.
하나은행은 하나은행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유암코라든가 이런 것들의 조정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유동화 1금융권들이 유동화를 확대시키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뭐 돈이 되니까. 얘네가 왜 확대시키겠습니까? 아니, 사업을 확대시키는 거는 돈이 되니까 확대시키는 거 아니에요? 투자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돈이 더 벌릴 수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지. 벌릴 수 없는 뭐 황무지에 공장을 뭐하러 짓겠습니까? 공장을 지어서 그만큼 수익이 되고 돈이 되겠다 싶으니까 황무지가 아니라 사막에도 진짜 뭐 사막 황무지 같은 데도 공장을 세우는 거죠. 근데 이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엔펠로 대박이 나겠다. 어그로 끄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그렇게 본인들이 NPL 전문가라고 떠들면 정말 많아요. NPL 매수한 거를 좀 인증을 좀 해서 보여주세요. 좀 알려주시고 뭐 10년 전에 한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좀 보여주시라 이거지. 아니 무슨 NPL 전문가라고 하면서 현재 NPL을 한 건도 못하고 이론만 아는 NPL이 글쎄 뭐 이론적으로야 뭐 훌륭하시니까 뭐 이론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론을 듣고 현실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는 상황. 예. 개인은 NPL 하는 게 뭐 제가 지난 그저께 NPL 스터디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이 NPL 할 수 있죠. 근데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정말 자기 자본이 없이 대출은 못 받아요. 근데 아직도 질권 유동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개인들한테 질권 유동화를 통해서 대출 받아서 NPL로 대박 날 수 있습니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출 안 나옵니다. 개인들한테 어떻게 질권 대출을 받아요? 그냥 내가 NPL을 개인이 사올 때 저하고 친한 어떤 친구가 그래 그거 내가 빌려줄게라고 해서 내가 채권자 빌려준 친구가 질권자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질권 대출 받는 거니까 개인 친구한테. 근데 금융권에서 개인이 질권 대출 받기는 힘들다. 아니 대부업체도 안 나오는 질권 대출을 어떻게 개인이 질권 대출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죠. 예. 그 수많은 대부업체들이 다 질권 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면서 대부업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대부업체는 질권 대출을 한 번도 못 받아봤다. 네. 자, 그리고 문제는 이겁니다. 질권 대출 이자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뭐 11, 12%뭐 그 이상 갈 거라고 예측들을 해요, 지금. 뭐 이건 상상을 초월하게 이렇게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하나의 현상. NPL 전문 대부업체들, 홍티경매보다 NPL을 더 앞서서 했던 업체들, 규모가 큰 업체들, 그런 업체들의 NPL 매수가 분명히 감소할 것이다. 왜 감소하느냐? 이자가 올라가니까. 자체적으로 돈이 몇백억을 갖고 대부업하는 데가 없어요. 보통은 몇십억 정도 가지고서 하는데 몇십억 갖고 NPL을 뭐 몇 개 사면 끝나는 건데 대출을 받아오지 않고 자체 자금으로 NPL을 하는 업체들이 없습니다. 싸게 빌려와서 비싸게 낙찰이 되면은 그 차액이 대출이자보다 훨씬 많을 때 그걸로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NPL 전문 업체들이 지금까지 속된 말로 수익을 벌어먹고 살고 수익을 낸 건데 근데 질권이자가 상승하다 보니까 어려워지죠.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NPL로 대박은 없다. 제가 NPL 대박 난다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분 NPL로 50% 수익 나게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NPL 대박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희가 진짜 10% 이상 진짜 15% 만들기 어렵다. 제가 이런 현실적인 얘기 하잖아요. 20% 되면 정말 대박이다. 다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인 수익률보다는 더 많을 뿐이다. 홍티경매가 뭐 대박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보통의 평균의 수익률보다는 조금 많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 거죠. 자, NPL이 증가하면 말씀드린 대로 NPL은 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권대출 이자도 상승하고 있어요. 이거 두 개는 같이 갑니다. 지금 현재 시세지 상황을 볼 때 NPL은 뭐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이고 질권대출 이자도 또 역시 상승할 것이고 그게 홍티경매한테는 전 기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023년에 우리한테는 기회가 온다고요. 자, 그 기회가 오는 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대부업체는 말씀드린 대로 질권이자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자가 지금 평소 주는 것보다 2배 올랐어요. 이자를 2배로 주고 NPL을 가지고 와봐야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홍티경매라고 그러면 이자를 싸게 갖고 오느냐? 아니죠. 우리도 비싼 이자 주고 갖고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비싼 이자로 들고 가지고 와도 우리는 조금만 남더라도 질권 대출을 받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방법 여러분들이 대출 100% 못하고 90% 해주면 남은 10% 대출과 이자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홍티경매와 함께 투자해서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대출을 받는 거에서 이자를 주더라도 저는 뭐 수익이 물론 이제 그건 제가 나중에 이제 앞으로 진행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자하고 뭐 대출을 조금 적게 받아도 돼요. 대출을 뭐 90%보다 좀 적게 한 70% 정도 받아서 이자를 좀 경감을 시킨 다음에 남은 30%와 이자를 우리가 함께 투자해서 만들어 가면 저는 일반 대부업체보다 우리가 충분히 그 NPL을 매수할 수 있고 끌고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수익이 날 수 있다.